안녕하세요. K리그 챔피언 전북현대의 주장 신영민 선수 그리고 공격수 김신욱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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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을 워낙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승의 환희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두 선수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여유 시간을 좀 감독께서 많이 주셔가지고 가족들이랑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시즌 때는 하지 못했던 좀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고요. 왜냐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우승하고 나서 승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우승했을 때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좀 감격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한 거의 20점 가까이 났었나요? 그때가 울산전이? 그죠. 그 20점 가까이 나 있었으니까 네. 뭐 7경기 한 경기만 이겨도 우승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막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K리그는 2연속 우승했을 때 조금 이게 마음이 있었지만 ACL이 그렇게 다르게 느껴진 거는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미 2번 우승했는데 유독 좀 아쉽게 느껴진 거예요. 연초부터 목표로 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요. K리그를 2번 우승해 보니까 ACL 우승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아쉬운 건 전북이 올해 우승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만한 지금 조직력과 멤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 없어서 올해 꼭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다 올라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약간 불운했던 것 같은데 좀 놓친 목표에 대해서 좀 아쉬우실 것 같아요. 좀. 저로서도 이제 전북에 와서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올해 처음 출전하게 되었었는데요. 좀 8강에서 좀 이제 수원과 경기가 좀 2차전이 좀 아무래도 좀 마지막에 좀 두고두고 후회가 좀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선수는 뛰어보면 이제 느낌이 오는데 이 멤버와 스쿼드가 전북이 그때 2016년만큼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책임도 제가 페널티킥 못 넣어서 있지만 아드리아노가 좀 더 책임이 큰 것 같기도 하고. 트래블까지 바라보던 상황이었는데 하필 수원은 감독 문제도 있었고 사실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던 팀이었는데 이 결과가 난 거는 경기력 외적인 측면이 좀 작용했다고 선수로서는 뛰면서 느꼈을까요? 수원과 저희 홍련 1차전에서는 아무래도 좀 수원 선수들이 동기부여가 좀 더 저희보다 강하지 않았나. 제가 봐도 참 첫 경기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한 팀한테 저희가 3대0으로 져서 충격도 컸던 것 같아요. 김신욱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전북에 올 시즌 공격진 구성할 때만 아드리아노나 티아고, 브라질 선수들, 뭐 외국인 선수들 그리고 이동 선수까지 있는 와중이었지만 결국은 본인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뭐 이 구성이 좀 어땠던 것 같은지.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게 전북 현대라는 공격수는 로테이션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 템포를 계속 이어가기가 참 어렵거든요. 경기를 계속 풀게임을 뛰어야지 되는데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전북 가서 그 로테이션을 3년 연속 해보니까. 개인적인 측면으로 사실 외부에서는 말컹 제리치의 이 득점이 굉장히 포커스가 되고 겉으로 봤을 때는 국내 선수들은 왜 포인트가 적지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예전에 울산에서 많이 넣었던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쭉 나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일까요? 이 차이가, 이 개인 기록의 차이는? 그 차이는 크죠. 70분 이후에 저희는 무조건 선발되면 70분 이전에 무조건 교체가 되니까 잘하고 있어도. 근데 저희는 그게 또 이제는 동의해요. 저희는 또 딴 선수가 뛰어야 되고 동국이 형이 먼저 뛰면 동국이 형이 또 65분에 나가고 저희는 항상 그렇잖아요. 저희는 그게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팀 시즌을 봤을 땐 그게 맞잖아요. 전북이라는 팀은 그래야 돼요. 모든 몸 좋은 선수가 뛰어야 되고 또 안 좋은 선수도 기회를 주면서 몸을 끌어올려야 되고. 각자 팀에서 워낙 임팩트가 커서 좀 그 선수들도 좀 돋보이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는 좀 약했다. 약간 우리는 말콩이 오건 제리치가 하던 똑같아요. 딱 10골 좀 안 되는 사람 밑에거나 살짝 넘거나 다 그 정도예요. 우리는. 그만큼 내부 경쟁이 좀. 우리 무조건 내가 3경기 연속 골 넣고 있어도 우리는 바뀌는 체제니까 그때 쫙 넣잖아요. 선수들 보통. 근데 그게 없어요. 저희 팀은. 그 선수 입장에는 그게 사실은 체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흐름이 끊긴다고 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마 3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오자마자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한두 명으로 그냥 계속 갔었는데 누가 뛰어도 우리는 이기니까. 신영민 선수 주장으로서 이런 로테이션 상황에서 선수들에게 혹시 뭐 얘기를 좀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타 팀에서 이제 전북으로 이적해오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처음에 임선영 선수가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심적으로나 이렇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선수가 와도 전북이란 팀에서는 이제 무조건 베스트로 경기를 뛴다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 전북만의 또 승리하고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마크 같은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수염이 오늘 없어서 제가 좀 놀랐는데요. 저 오늘 그때 기를 때 그냥 기른다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그냥 자르신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좀 너무 없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 위해서 좀 잘랐습니다. 동료 선수 입장에서 어떤가요? 그래도 이 수염이 있을 때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충돌 상황에서도 굉장히 돋보였는데. 뭐 저희는 네. 가족 같은 관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내를 볼 때 사실 뭐 외모 그렇게 잘 안 보이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은. 저는 수염이 지금 없는지 방금 알았어요. 네, 몰랐어요. 그게 신경 안 써요.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관심이 서로 없어요. 그런 거. 팀 내에서 수염이 있다고 더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지난 시즌 돌아보면서 서로의 플레이에서 이게 좀 좋은 플레이였다 기억나는 게 올 시즌 플레이. 올 시즌 플레이 중에 혹시 좀 기억에 남는다. 전 개인적으로 형민 형이 올해 이제 우리는 다 로테를 돌잖아요. 근데 형민 형이 뛸 때 유독 승률이 좋았어요. 형이 3대0 이길 때 있었죠. 이길 때 크게 이길 때 형민이 다 뛰었어요. 수원 3대0으로 질 때는 형민이 안 뛰었고 그런 예를 들어서 있을 때 승률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역할이 많은 거죠. 특별히 하나를 뭐 골 같은 걸 찝을 수는 없잖아요. 형님한테 그렇죠. 롱패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그런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뭐 신욱이가 뭐 시즌 초에 좀 많이 좀 득점도 얻고 그랬다고 하는데 신욱이 골 넣냐? 골 넣냐? 골 넣냐? 11골 중에 한 골을 기억 못하네. 어떠세요? 이용 선수를 이렇게 가장 잘 맞는 파트너로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너무 같이 오래 많이 했거든요. 같이 그죠 오래 했는데 사실 크로스 궤적이 한국 선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옛날에 설기현 선배를 보는 것 같아요. 그 궤적이나 그 수비 뒤로 떨어지는 게 유럽 선수 경기 프리미어리그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크로스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장점도 부각시켜도 전혀 손색이 없고 사실은 그렇죠. 피지컬도 좋고 공격력도 좋아서 여러 가지로 거의 사이드백으로서는 완벽하게 가까운 것 같아요. 얼굴도 잘생겼잖아. 그렇죠. 동료들한테 영상 보여주셨다고 케빈 데브라이너처럼 올려줘라 나한테. 많이 그 사실인가요? 동료는 아니고 이재성, 김진수한테만 보여줬어요. 이재성, 김진수한테만 보여줬어요. 잘 못하더라고요. 역시 이용 선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런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때 용영이 이제 재활 중이어서. 역으로 그 선수들이 요구했던 건 없었는가? 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없어. 제 뭐 한계점을 잘 아니까. 제가 뭐 루카쿠처럼 빠르지 않은 한계점을 아니까 요구 안 하더라고요. 그 사실 올해 그 이재성 선수가 중간에 떠나가지고 팀이 조금 더 단순해졌다는 말도 좀 했었거든요. 김신욱 선수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 이재성이 사라지니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좀 어떠신지 두 분이 초반에 느끼시는- 그랬고 초반에는 런 모습이 나왔는데 또 뭐 선수들이 다 올라오니까 또 그렇지 않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저희는 누구 한 명 빠져서 그런 팀이 아니에요. 어느 누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저희 팀은. 뭐 플레이 스타일은 뭐 재성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바뀔 수도 있는데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제 또 저희는 저희만의 또 팀이 추구하는 그런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최강희 감독님이 오랫동안 이끌었던 감독님이 떠나는 상태에서 전북의 변화가 심하고 어수선한데 본인 이적설도 사실은 있고 이정설 없어요. 이정설 없어요. 좀 현재 팀 분위기 그리고 내년에 대한 생각 좀 어떤지 내년 시즌에 대한 생각 뭐 아직 정리된 게 없지만 뭐 일단은 뭐 어느 감독님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최강희 감독님은 뭐 스타일은 또 완전히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 있는 선수들이 또 그 스타일에 또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그럼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또 누가 이적을 하고 누가 또 다시 저희 팀에 또 들어오는 선수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모든 부분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저희 팀이 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북현대가 누구 한 명이 빠져서 변수가 되지 않는 팀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언제까지나 최양희 감독님이 있었을 때 얘기고 없었을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그래서 새로운 감독님이 온다고 해도 저희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언제나 승리를 하고 언제 우승이 당연한 팀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선수들은 전북현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년에도 뭐 우리는 당연히 우승을 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